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고마운 사람 덕분에 인생의 나락길을 피한 50대 남자입니다. 하마터면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거하게 맞아 인생 망칠 뻔했거든요. 저를 그 위기에서 구해준 건 다름 아닌 저희 집 가사 도우미로 일하시는 이모님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나 황당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외아들로 태어나 학창 시절이 조금 외로웠어요. 친구들이 형제끼리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어긋난 데 없이 잘 자랄 수 있었답니다. 저희 아버진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랑 부둥켜 안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전 앞으로 어머니와 둘이 의지하며 살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아내를 만나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주말에 아내랑 같이 시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엄마 따라온 애들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보, 뭘 그렇게 흐뭇하게 웃어? 그러고 보니 지난번부터 애들만 보면 그런 표정을 짓던데 애들을 참 좋아하나 봐. 귀여우니까 그렇지. 사실 나 어릴 때부터 형제가 없어서 조금 쓸쓸할 때가 많았거든. 그래서 난 결혼하면 애를 꼭 많이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었어. 물론 당신이 동의해 줘야겠지만. 그래? 그럼 내가 힘닿는 대로 한번 애써보지 뭐. 셋이든 넷이든 많이 낳아서 복적복적하게 키우면 너무 좋겠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애들을 좋아하잖아. 그런데 정말 꿈만 같게도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아봤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답니다. 장모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아내한테 미역국도 직접 끓여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저한테 보약 한 채까지 주시더라고요. 강서방, 이거 내가 자네 주려고 지어온 건데 매일매일 잘 챙겨 마시게. 물론 내 딸도 애 낳느라 고생했지만 자네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느라 많이 애쓴 거 잘 알고 있네. 이제 자식도 태어났으니 가장으로서 어깨가 더 무겁지 않겠나. 이럴 때일수록 가장이 더 힘내야 되니까 까먹지 말고 잘 챙겨 마시게나. 저희 장인 장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덕분에 전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더 얻고 그렇게 원하던 북적북적한 집안이 되었답니다. 저희 아내는 애들한테 정말 잘하는 1등 엄마였어요. 가끔씩은 아내가 애들이랑 만두를 만들어 먹기도 했답니다. 얘들아, 우리 만두 만들어 먹을까? 엄마가 만두소 준비해 놨으니까 다 같이 거실에 앉아서 예쁘게 빚어보자. 우와, 좋아요. 난 곰돌이 모양 만두 만들어야지. 그럼 난 멋있는 자동차 모양 만두 만들 거야. 형이 만든 것보다 내가 만든 게 더 멋있을걸? 에이, 너 저번에도 공룡 모양 만든다고 해놓고선 이상한 거 만들었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만드는 거 보고 배우는 게 좋을걸? 저희 애들은 티격태격하면서 그 작은 손으로 만두를 만들더라고요. 막내딸은 아직 어려서 옆에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놀았어요. 저도 어릴 때 저렇게 형제끼리 투닥거리면서 지내고 싶었는데 저희 애들이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주말마다 애들을 데리고 가서 어머니 혼자 하기 힘든 대청소도 해드리고 이불 빨래도 도와드리며 지극정성을 다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역할과 며느리 역할을 둘 다 잘하는 아내 덕분에 제 사업도 점점 잘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암만 잘 되면 뭐 하나요? 처음에 버는 돈이 점점 많아져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큰아들이 11살일 때 아내가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거든요. 투병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내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선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아내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디 저희 딸 쾌차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결혼해서 자식을 셋이나 낳고 어진 마음으로 가정에 충실을 다하던 착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장인 장모님의 끝없는 기도에도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걸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선 힘겹게 입을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살고 싶어. 나 우리 애들 놔두고 도저히 못 가겠어. 아파도 좋으니까 우리 애들 다 클 때까지만이라도 살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건 안 되겠지? 이제 나한테 마지막에 얼마 안 남은 거겠지? 여보,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도 우리 애들 열심히 키울 수 있어. 당신이 우리 두고 먼저 떠나고 후회하지 않게 내가 보란 듯이 우리 애들 훌륭하게 키울 거야. 그러니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히 쉬어. 당신은 웃는 얼굴이 예쁜데 이렇게 맨날 울기만 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프잖아. 그리고 얼마 안 가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투병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만이었어요. 저희 애들은 아내의 사망 소식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 제발 가지 마요. 우리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앞으로 엄마랑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 큰애가 겨우 12살이고 둘째랑 막내도 아직 나이가 어린데 너무 큰 상처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역시도 아내가 떠난 후 더 이상 세상을 살기 싫을 정도로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셋이나 둔 아빠로서 주저앉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빈자리까지 채우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애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 때마다 안아서 달래주고 일이 바빠도 집에 와서 애들이랑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애들한테 의지할 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한동안은 장인 장모님도 가끔씩 찾아뵙고 했는데 아내가 떠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자네,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 찾아오지 말게. 자네도 나이가 젊은데 언제까지 우리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자네가 우리랑 우리 딸을 얼마나 생각하는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젠 애들 잘 키우면서 자네 인생을 살게나. 우린 자네 그 마음만 받은 걸로도 충분하네. 저는 그날 장인 장모님 앞에서 세상이 떠나가라 울고 말았어요. 앞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왠지 모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전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장모님께서 그냥 가끔씩 손주들만 보여주고 저보곤 편하게 살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그날 저는 장인 장모님께 그동안 감사했다고 큰절을 올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내 없이 혼자 가정을 돌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회사 일도 해야 되는 데다 애가 셋이나 되다 보니 집안일 할 것도 많아 몸이 나만하질 않았어요. 빨래는 자꾸만 쌓여가고 저희 애들도 꼬질꼬질해져 가는 것만 같았죠. 저는 그때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집안을 챙기는 것도 힘들었지만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반항을 시작하는 바람에 더욱 힘들더라고요. 저희 큰아들은 제가 말만 시키면 툴툴거리기 일쑤였어요. 병찬아,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지. 한창 키가 클 나이인데 그렇게 편식하면 못 써. 아빠가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지. 아, 진짜 짜증나. 저희 큰아들은 툭하면 방문을 쾅쾅 닫고 들어가고 저한테 짜증만 내더라고요. 게다가 퇴근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바빠서 엄마를 못 챙기니까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라며 저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저는 자식을 혼자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일이라도 해결되면 애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가사 도우미를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애들하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대화도 더 많이 했답니다. 얘들아, 우리 이번 주말엔 동물원 갈까? 가서 코끼리도 보고 사자도 보자. 병찬이 너도 갈 거지? 네가 아빠 다음으로 대장이니까 가서 동생들 길 잃어버리지 않게 손 꼭 잡아줘야지. 내 나이에 유치하게 동물원이 뭐예요? 그런 건 애들이나 가는 건데. 큰아들은 툴툴거리면서도 내심 좋은지 매번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니까 큰아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너무 과로한 탓에 알아 누운 적이 있었는데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큰아들이 쭈뼛거리며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가져온 쟁반을 보니 뜨끈뜨끈 김이 나는 죽 한 그릇이 놓여 있더라고요. 아빠, 이거 제가 끓인 죽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저 사실 아빠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프고 사춘기라 그런지 이유 없이 막 짜증도 나고 그래서 아빠한테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시니까 제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아빠, 저 이제부터 아빠 말 잘 듣고 착한 아들 될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못되게 군 거 용서해 주세요. 네? 아들은 눈물까지 보이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고마워 아들을 꼭 껴안고 다독여 주었답니다. 그 후 저희 큰아들도 180도 달라져 저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동생들도 잘 챙기면서 맞이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처음에 일하던 가사 도우미가 일이 있다며 그만두게 되었어요. 새로 두 번째 가사 도우미를 구했는데 또 사정이 생겼다면서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한 세 번째 가사 도우미가 제 운명을 뒤바꿀 사람이 되었답니다. 세 번째 가사 도우미 분은 음식도 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했어요. 하루는 제가 전날 술을 잔뜩 먹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콩나물국을 끓여주신 거예요. 아이고, 이모님, 저 해장하라고 콩나물국까지 끓여주신 거예요? 저희 애들만 챙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고우세요? 아유, 사업하시는 분이 숙취 때문에 해롱해롱한 상태로 출근하면 되겠어요? 식사 다 하시면 꿀물도 다 타드릴 테니까 따뜻하게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속이 편해야 일도 더 잘 되죠. 당시 저희 애들 등교 준비 때문에 가사 도우미 이모님이 출근을 일찍 하셨는데 고맙게도 저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일하셨던 분들도 다 괜찮았지만 이번 이모님은 유독 좋은 분인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모님은 저희 애들도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호떡이나 떡볶이 같이 애들이 먹고 싶어하는 간식도 자주 해주시고 저희 애들이 말을 걸면 매번 상냥하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이모님이 거실에서 저희 애들이랑 만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만두예요? 아, 애들이 같이 만두를 만들자고 졸라서요. 그런데 애들이 조그만 손으로 얼마나 야무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저희 둘째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빠, 저 이제 만두 잘 만들죠? 예전에 엄마랑 만들 땐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못 만들었는데 이젠 나도 형만큼 잘 만든다고요. 이모도 저한테 예쁘게 잘 만든다고 막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순간 아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애들이 아내랑 같이 만두를 빚으며 즐거워했었는데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 애들도 이모님이 하도 잘해 주시니까 이모 이모하고 부르며 이모님을 참 많이 따랐답니다. 그런데 하도 저희 애들이 이모님을 많이 따르다 보니 제가 없을 때 저희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모님, 요즘에 우리 애들 말 잘 들어요? 혹시 저 없을 때 이모님한테 버릇 없게 하거나 말썽 부리는 건 아니죠? 에이, 말썽을 부리긴요.
사장님 자식들처럼 그렇게 착한 애들도 없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고 남매끼리 얼마나 우애가 돈독한데요. 저희 애들도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모님은 그렇게 말하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일하신 지 2년이나 됐는데 제가 이모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남편분이 안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고 하시는 걸 보니 혹시 사별하신 건가요? 그러자 이모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동안 안 하던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더군요. 그게 사실 사별이 아니라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랑 그 짓거리를 했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전 남편이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그 식당도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바람까지 피웠으니 아주 미치고 한장하겠더라고요. 결국에 이혼하고 저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애들도 환경이 안 좋으니까 방황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애들 잘 키워보고 싶어서 일을 알아보다가 소개받아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가사도우미 일은 여기가 처음인데 사장님께서 잘해주시니 저도 일할 맛 나고 좋네요.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전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겠어요. 그나저나 이모님이 하시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나 했더니 전에 식당을 하셔서 그런 건가 보네요. 어쩐지 보통 손맛이 아니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어려운 얘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힘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이모님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모님도 한번 마음을 터놓고 저한테 얘기하신 이후엔 저를 정말 가족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모님 덕에 저는 애들도 잘 키우고 집안도 깔끔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모님이 하루 종일 울상을 짓고 계시길래 걱정을 했는데 퇴근하기 전에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이런 말 드리기 참 염치 없지만 혹시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큰아들이 이번에 사고를 치는 바람에 돈을 물어주게 생겼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500만 원이 갑자기 필요하게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없어서 사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꺼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하게 뭐가 죄송해요. 이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정도는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 500만 원 제가 빌려드릴게요. 천천히 갚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데 쓰세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빌려드린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그 이후에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까면서 제 돈을 다 갚았어요. 그 이후에 이모님은 저희 애들한테 너희 아빠가 참 훌륭하신 분이라며 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랬던 것 이상으로 저희 집에서 잘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빌려드린 건데 오히려 제 칭찬을 하시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모님이 저희 집에서 일하신 지 4년 정도 됐을 때 이모님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이모님을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경상도까지 직접 찾아가 조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모님은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로 인해 조금이나마 이모님이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모님이 잘해주신 덕분에 저희 집은 항상 화목했어요. 어느새 저희 큰아들도 20살이 되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수야,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너도 네 짝을 다시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이제 네 사업도 잘 되고 벌 만큼 충분히 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자는 여자가 있고 없고가 다른 거야. 네? 저보고 재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저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한 해 한 해 나이 먹어갈수록 달라지게 될 거야.
더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괜찮은 사람 찾아보려무나. 그렇게 어머니와 통화를 마쳤는데 갑자기 저희 큰아들이 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저 방금 아빠가 할머니랑 통화한 거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아빠 보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하러 가신 거죠? 저는요, 아빠가 재혼하는 거 완전 찬성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다음 8년 동안 아빠 혼자서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여태까지 아빠가 저희만 바라보고 사셨으니까 이젠 좋은 분 만나서 아빠 인생도 찾으세요. 동생들은 제가 돌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게다가 둘째랑 막내도 큰애한테 들었는지 저한테 와서 새엄마를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좋은 짝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처음 매칭된 여자를 만났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회사 대표시라고요? 그럼 돈 잘 버시겠네요. 혹시 결혼하고 나면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꽤 잘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보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내는 모습에 이 여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두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이번에도 영 아니었습니다. 돈 잘 버는 건 좋은데 에셋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 결혼하면 시댁이랑 왕래도 안 할 거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싶거든요. 그리고 남의 아이 키우고 싶지도 않으니까 애들은 할머니 보고 키우라고 하세요. 재혼을 하고 싶으면 혹덩어리는 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된 여자가 하나도 안 보이더군요. 그렇게 7명을 만났지만 전부 다 돈만 바라거나 개념이 없는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번째 만난 게 지금의 제 아내였어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한테 아무 조건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저기 혹시 제 재산을 왜 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 뭘 해줄 수 있는지도 안 궁금하세요? 다른 분들은 다 그런 거 물어보시던데. 네? 그런 게 왜 궁금해요? 저도 돈을 버는데 굳이 남자 재산 따질 필요 있나요? 이 나이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걸로 된 거죠. 아내는 자식이 없는 이혼녀였는데 마음씨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저를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빠, 머리가 이게 뭐야? 나이가 50살밖에 안 됐으면서 벌써 흰머리야? 이러지 말고 염색이나 하게 나랑 같이 우리 미용실 가자. 회사 대표면 젊게 꾸미고 다니고 스타일이 좋아야지. 안 그래? 아내는 저를 데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가서 요즘 젊은 남자들이 많이 하는 머리 스타일로 바꿔주고 흰머리도 자연스럽게 염색해 주었어요. 완성된 머리를 보고선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아내와 길을 걷던 중 붕어빵 장사가 있는 걸 봤는데 아내가 쪼르르 달려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오빠네 애들 붕어빵 좋아해? 나 애들 얼굴도 보고 싶은데 붕어빵 사가서 인사하면 안 될까? 뭐? 우리 애들이랑 인사를 하겠다고? 그럼 그러지 뭐. 안 그래도 우리 애들이 당신 궁금하다고 하고 있었어. 우와, 정말이야? 당신 닮은 애들 얼마나 예쁠지 너무 궁금해. 사장님, 붕어빵 방금 만든 걸로 많이 많이 담아주세요. 손 호호 불어가면서 먹을 수 있게 아주 따끈한 걸로요. 그렇게 그날 붕어빵을 사들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저희 애들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네가 첫째 병찬이고 네가 둘째 희찬이니? 역시나 듣던 대로 둘 다 듬직하네.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쁜 숙녀는 막내 희수. 맞지? 얼굴도 뽀얗고 여리여리한 게 완전 공주님이 따로 없네. 오빠,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자식들이 셋이나 있어서 너무 좋겠다. 나한테 진작에 소개시켜주지. 왜 이제서야 소개시켜줬어? 다행히 저희 애들도 아내를 마음에 들어해서 저는 결국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와 재혼하고 나서 저희 집은 분위기가 예전보다도 더 밝아지고 행복했어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무척이나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자식이 이 사람 혼자라서 심심하셨죠? 이제부터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주말마다 자주 찾아와서 어머님한테 말벗이 되어드릴게요. 원래 같은 여자끼리 말이 더 잘 통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내는 저희 애들한테도 친엄마처럼 잘하더군요. 저희 애들 옷차림 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병찬아,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대학생이라 멋부리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건강이 더 중요한 거야. 이 추운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 게다가 남자밖에 없던 집에 유일한 여자였던 저희 막내딸한테도 친근하게 대해주더군요. 희수야,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엄만 학교 다닌 지 오래돼서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뭐 하면서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 사소한 얘기라도 좋으니까 엄마한테 다 얘기해줘봐. 심지어 저희 애들 생일 땐 직접 미역국까지 끓이겠다고 하더군요. 이모님, 오늘 미역국은 제가 끓일게요. 희찬인 제 아들이니까 엄마인 제가 끓여줘야죠. 아이고, 그럼 그러시겠어요? 우리 희찬이 진짜 좋겠네. 이렇게 잘 챙겨주는 엄마가 생겨서 너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잘해주는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아내는 어느 날부터 자꾸 저한테 아이를 갖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은 나이였지만 아내가 너무 바라는 것 같길래 노력을 해봤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재혼한 지도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애들을 잘 챙겨주는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부동산에 좀 갔다 왔는데 강남 쪽에 미용실 차리기 괜찮은 자리가 좀 있더라고. 당신 지금 운영하는 미용실보다 강남에서 오픈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아? 그럼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당신 커리어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야? 어머, 나 강남에 미용실 차려주려고? 세상에,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야. 안 그래도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들 보면서 부러울 때가 많았거든. 당신 차려주기만 하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유명한 미용실로 한번 만들어 볼게. 나만 믿어줘. 저는 그렇게 아내와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좋은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딱 마음에 들어하는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보, 여기 진짜 대박인데? 그런데 세가 조금 비싸서 어떡하지? 괜찮아.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당신은 여기에서 실컷 실력 발휘할 생각만 하라고. 알겠지? 그날 저는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그 가게를 계약하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아내는 강남에 미용실을 차린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계속 실실 웃으며 설레어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지방 출장을 갔다가 낮 시간에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집안엔 이모님만 계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동안 저 힘들 때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했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희 큰애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도 내고 자취방도 구하고 이거저거 하려다 보니 돈이 꽤 들어갈 것 같아서요. 아, 그럼요. 도와드려야죠. 이번엔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대신 제가 사장님께 사모님에 대한 특급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비밀이라 사장님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돈 때문이 아니라 원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돈 얘기랑 엮이게 돼서 죄송하네요. 2천만 원이란 액수보다 제 아내에 대한 특급 비밀이란 단어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란 눈으로 이모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네? 저희 와이프에 대한 특급 비밀이요? 아, 그게 도대체 뭔데요? 그게 사실 그동안 사장님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사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사장님이랑 애들한텐 잘해주시지만 저한텐 거의 악마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휴대폰을 들어 직접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들려주시더군요. 저는 그걸 듣고 평소 보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내가 똑같은 반찬 밥상에 2번 올리지 말라고 했죠? 어제 저녁에 먹은 시금치 무침을 오늘 아침에 또 꺼내면 어떡해요? 사모님, 시금치가 많이 남아서요. 메인 요리도 아니고 밑반찬까지 매 끼니마다 새로 만들긴 힘들어요.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식자로 남기시는 거 안 좋아하시고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이 집 대장이니까 내 말을 따르라고요. 이래봬도 내가 잘 나가는 남편 둔 사모님인데 매 끼니마다 새로운 반찬으로 진수성찬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욕 먹기 싫으면 제발 똑바로 좀 하라고요. 아내는 반찬 같은 걸로 이모님에게 막말을 하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까지 걸더군요. 아줌마, 혹시 방금 설거지하다가 쿵소리 난 거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기분 나빠서 반항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거품 때문에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그릇을 놓친 거예요. 제가 사모님한테 무슨 반항을 한다고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마요. 아줌마 지금 내 잔소리 듣기 싫어서 툴툴거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잘리기 싫으면 내 앞에서 기분 나쁜 티 좀 내지 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남편이나 애들한테 말했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그랬다간 아줌마가 내 물건 훔쳐가고 나 때렸다고 얘기할 거니까요. 과연 내 남편이 아줌마 말이랑 내 말 중에 누구 말을 믿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이모님이 틀어주신 녹음 파일은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3년 동안 살면서 우리 가족한테 짜증 한번 낸 적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모님, 이런 건 저한테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럼 제가 가만히 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얘기하면 잘라버린다고 하도 협박을 하셔서요. 저 이 나이에 일 그만두면 할 것도 없는 거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장님, 아직 충격받으시긴 이르세요. 사모님한텐 이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비밀이라뇨? 그게 도대체 뭔데요? 지금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요? 예, 사실 사모님 요즘 바람 피우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퇴근하다가 사모님이 어떤 남자 차에서 내려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때부터 의심스러워서 사장님 지방 출장 가신 동안에 제가 안방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넣어놨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일단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윽고 이모님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틀어서 저한테 들려주시더군요. 그 녹음 파일 속에서 아내는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 이제 좀만 더 해먹고 헤어질 거야.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인간, 글쎄 나한테 얼마나 푹 빠졌는지 이번엔 강남에 미용실까지 차려준다는 거 있지? 그거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돈이 썩어나긴 하는가 봐. 내가 완전 땡 잡았지 뭐야? 그래도 나한텐 자기밖에 없는 거 알지? 이 인간한텐 돈만 떼어먹고 적당한 핑계 둘러대서 헤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휴, 그나저나 빨리 이 결혼 생활 끝내고 자기한테 가고 싶어. 밤마다 이 인간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아주 짜증나 죽겠어. 게다가 내 팔자에 남의 자식을 셋이나 키워야 될 게 뭐야. 아휴, 아무리 다 큰 애들이라지만 하도 달라붙어서 진짜 귀찮아 죽겠다니까. 아내가 저 없는 일주일 동안 상간남과 통화한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니더군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서 온 몸에서 피가 쭉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모든 녹음 파일을 다 들은 전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온 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그 여자가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모님도 아시잖아요. 그 여자가 제 앞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만 보여줬는지. 이거 다 제 재산을 노리고 연기한 거였던 거예요? 아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증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선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라고 제가 일부러 녹음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사장님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저한테 그 녹음 파일을 모두 보내주시더군요. 저는 돈만 밝히는 아내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미용실 계약을 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잔뜩 설레어하는 얼굴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우리 오늘 계약하러 가는 날이잖아. 나 빨리 계약하고 싶으니까 얼른 씻고 준비해. 빨리 내 이름으로 된 좋은 미용실 가고 싶단 말이야. 아, 난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당신 먼저 가 있어. 내가 부동산에 미리 얘기해놨으니까 당신이 가서 계약하면 돼. 아싸. 그럼 나 먼저 간다. 당신도 일 빨리 끝내고 얼른 와야 돼. 알았지? 아내는 그렇게 신이 잔뜩 나서는 부동산에 먼저 가더군요. 하지만 부동산엔 임대차 계약서 대신에 상상치도 못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어요.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돈을 조금 드리고 부탁해 이혼 서류를 맡겨놨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도착해 이혼 서류를 본 아내가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더군요. 여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이혼 서류잖아.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장난은 무슨, 말 그대로 내가 당신한테 이혼 청구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진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도 나랑 이혼하길 원한 거 아니었어? 왜? 내 돈 잔뜩 뜯어먹고 이혼해야 되는데 아직 덜 뜯어내서 아쉽냐? 그 봉투 안에 잘 보면 USB도 하나 있을 거야. 그 안에 너의 악랄한 정체가 다 들어있으니까 내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궁금하면 그거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해.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내가 USB 안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을 확인했는지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런데 내가 한 번 실수했다고 갑자기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실수? 넌 그런 걸 실수라고 부르냐? 너 이모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 내가 전처랑 사별하고 혼자 애들 키우면서 힘들어할 때 옆에서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고 보살펴 주신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한테 그런 갑질을 해? 게다가 그걸로도 모자라 다른 놈이랑 더러운 짓까지 했잖아. 그런데 그게 실수라고? 당신 혹시 실수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고용주 입장에서 가사 도우미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그런 하찮은 사람한테까지 대우 다 해주면서 살 거면 뭐하러 돈을 많이 벌어? 다들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난 건 내가 사과할게. 지금이라도 헤어지면 되잖아. 나 당신이 강남에 미용실 해준다고 해서 원래 운영하던 미용실도 정리해버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혼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정이혼하고 싶으면 원래 해주기로 했던 미용실은 해주고 이혼하던가. 너 진짜 미쳤구나. 얼마나 돈독이 올랐으면 이 와중에도 그 미용실을 해달라고 해. 너 하는 짓이 너무 뻔뻔해서 번데기도 울고 가겠다. 너 솔직히 말해. 그 남자랑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 도대체 나 없을 때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그런 놈이랑 어울려 다닌 거냐고. 당장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해?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용서해 줄 거야? 그럼 나랑 이혼도 안 하고 미용실도 약속한 대로 해주는 거야? 일단 얘기해봐. 그럼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러자 아내는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당신 지방 출장 갈 때마다 너무 심심해서 나이트를 좀 다녔어. 그러다가 거기서 나보다 3살 어린 그 남자를 만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아이도 있고 진중한 성격이라 재미가 없잖아. 그런데 나보다 어린 남자가 재밌게 해주니까 좋아서 그랬어. 뭐? 나이트? 너 진짜 대단하다. 세상에 어떤 40대 유부녀가 남편을 놔두고 나이트를 다니냐? 그것도 그냥 춤추러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남자를 꼬셔? 이거 완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역겨운 쓰레기네. 역겹다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이 고리타분해서 그렇지 요즘에 유부남 유부녀들 다 애인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 오죽하면 불륜 채팅방까지 있겠어. 다들 흔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겨우 이런 것 가지고 이혼 얘기까지 나와야 돼? 그런데 그때였어요. 부엌에서 저희가 싸우는 걸 지켜보고 있던 이모님이 나서더군요. 이모님은
다듬고 있던 팥뿌리를 가져와 아내의 얼굴에 확 던져버렸어요. 와! 아줌마, 미쳤어요? 지금 우리끼리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아무리 무식해도 낄 때 안 낄 때 구분할 줄 알아야지. 내 남편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아주 만만하죠? 그래, 만만하다. 내 살다 살다 너처럼 더러운 인간은 처음 봐. 그동안 내가 네 협박이 무서워서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굽신대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억울했는 줄 알아? 그래도 난 네가 사장님이랑 애들한테 잘하니까 참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감히 네가 우리 사장님을 배신하고 외간 남자랑 놀아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사람이냐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인데? 남의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고 꺼져. 남의 집안일? 야, 내가 너보다 훨씬 이 집에서 오래 지냈어. 이 집에서 애들 커가는 것도 다 내가 지켜보고 살림살이 하나하나 어디에 있는지 빠삭하게 아는 게 바로 나야. 나한텐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니까짓게 내 가족들 배신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두 눈 뜨고 봐. 너 같은 건 아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야 돼. 거기 있는 악취나는 쓰레기들이 너랑 수준이 딱 맞아.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여보, 이것 봐. 진짜 나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아줌마야. 돈 받고 우리 집에서 파출부처럼 일하는 주제에 어딜 감히 나한테 대들어? 여보, 이래도 내가 잘못한 거야? 설마 진짜로 나랑 이혼할 거 아니지? 파출부한테 막말 좀 하고 남자 한 명 잠깐 만났다고 이혼하는 건 좀 아니잖아. 안 그래? 아내는 끝까지 뻔뻔스럽게 나오더군요. 이런 여자인 줄 진작에 알았으면 재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세월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말 못 들었어? 너 같은 건 애초에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됐어. 너 하나 때문에 이모님이 이렇게 상처받고 난 너한테 돈 탈탈 털릴 뻔했잖아. 그렇게 젊은 남자가 좋으면 나랑 이혼하고 그 남자랑 가서 살아. 나이든 나랑 사느라고 아주 고생 많았네. 아참, 생각해보니 당신이 고생한 건 하나도 없지? 여태까지 나랑 3년 동안 살면서 내 돈으로 호의호식했는데 얼마나 제멋대로 하고 살았으면 네가 여왕이라도 된 줄 알고 이모님을 개무시했잖아. 안 그래? 아니 그럼 잘 나가는 사업가랑 재혼하는데 그 정도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뭐하러 당신이랑 재혼했겠어? 그러니까 억지로 그 결혼 생활 이어나가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고. 더 말하기도 귀찮으니까 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아내를 맨몸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미용실을 받기 전까진 절대 이혼을 못 해준다길래 이혼 소송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미용실을 얻어내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상간남한테도 상간남 소송을 걸고 아내한테 정신적 위자료로 손해배상도 청구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불과 한 달 전 일이에요. 저는 아직 소송 중이고 아내는 계속 저한테 사정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주에도 저한테 연락 와서 울먹거리며 이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동안 심하게 얘기한 거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는데도 뻔뻔하게 미용실 달라고 얘기한 거 내가 생각해도 정말 무식했던 것 같아. 그런데 여보,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도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딱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나 그 남자랑 이제 깨끗하게 헤어졌단 말이야.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